이따가 제가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 시크릿 치약 역사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릴 텐데 저희 치약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 만듭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 제품이라 미국으로 먼저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한국으로 왕창 들어오는 바람에 미국이 지금 치약이 없어요. 근데 아마도 다음 달인가 미국에 시작이 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고요. 뭐 써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좋은 치약이고요.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또 정말 '좋은 치약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삼켜도 무해한가요? 당연히 합성이기 때문에요. 네. 안 좋습니다, 뭐든. 특히 많이 먹으면 안 좋겠죠. 그래도 어떤 다른 성분이나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괜찮다. 다만 저희가 유아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제품이 유아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써도 되긴 하는데 너무 인제 영아들은 쪼금은 저는 추천은 안 해 드려요. 왜냐면 삼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안전하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요 시크릿 제품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이 얘기도 제가 언젠가 한번 해 드리고 싶었는데 화해 어플이나 이런 분석 어플 보면요. 유해 물질이라고 20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20 가지가 "야 그거 유해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 전문가 의견들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유해하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에 예민한 분들은 그 20 가지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찾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어린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그건 당연하죠. 근데 저희 시크릿 제품은 어떠냐면은 아예 안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안전할수록 기능적으로는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양쪽을 잡을 수가 없어. 둘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전성을 위해서. 근데 시크릿 거를 제품을 조사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안정성과 그 기능성을 타협한 제품을 좀 찾는 것 같아요. 어. 그 20 가지가 빠져있는 아예 안전한 것도 아니고 그런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중에서 위험하다, 특별히 이건 나쁘다라고 소문난 거는 또 더 빼고. 그래서 안전한 편에 속하지만 유아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유아용 제품 같은데 유아용은 아니에요. 딱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약도 딱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떤 방향성이 확실히 있는 그러니까 이걸 만드시는 분들이 방향성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예 1분 남았네요. 자 벌써 70 분이 들어오셨어요. 네. 아이들이 삼켜도 무해하다기보다는 무해에 가깝지만 안 삼키는 게 좋겠다. 아이들이 몇 프로 삼키는지 아세요? 이거 조사 나왔는데 모르셨죠?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그 삼키는 양을 계산했는데 무려 25%를 먹습니다. 입에 넣은 거에 25%. 예.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치약은 좋은 거 써야겠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생필품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 치약이에요. 그죠? 하루에 3 번. 그죠, 미교사님? 우리 흑형들도 보면은 이빨만 하얗잖아요.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치약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품들을 강의를 준비할까 하다가 아시겠지만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좀 많은 어떤 인기를 끌 수 있는 제품을 하다 보니 이제 오늘 치약이 된 것 같고요. 보통 10 분, 15분 하려고 하는데 자꾸 30 분을 해 가지고 예 부담스럽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럼 5분 됐습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라운로의 박구성입니다. 네. 오늘은 좀 여름이라 캐주얼하게 이거 내복은 아닌데 내복같이 나오네요. 예 캐주얼한 복장으로 네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화면 공유. 네. 화면 공유. 열기. 이게요. 제가 중맥인지 할 때마다 헷갈려요. 되게 어려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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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나오나요? 네. 네. 화면 나오고요. 제가 지금 채팅창이 안 열려서 채팅창 잠깐만 열게요. 잠깐만요. 채팅창. 화면 공유. 공유 중지. 잠시만요. 저 잘못했어요. 제가 지금 실수했어요. 잠시만요. 공유 중지. 예. 그리고 고급 공유로 들어가야 돼요. 예. 고급 공유. 고급으로 가서 배경 설정. 작성하면 아이들.
됐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자, 5번째 시간 우리 샤넬 넘버 5 치약입니다. 우리 글로벌이니까 저 영어를 못하는 거 아시죠? 투스 페이스트. 네. 투스 페이스트. 자, 퀴즈 들어갈게요. 100년 동안 1916년부터 2016년 100년 동안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인 병은, 자, 참고로 2016년이니까 코로나 없었을 때예요. 코로나 있기 전이에요.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질병은, 와, 선미사님 정답 바로 나왔네요. 뭐 암이다, 뭐 뇌졸중 이런 거 같죠? 자, 1등이 감기입니다. 독감. 네. 무려 이거 지금 좀 끝에 가면 안 보일 수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1,500만 명이거든요. 근데 독감으로, 스페인 독감 하나로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3배가 더 죽었어, 감기로. 그러니까 얼마나 감기로 많이 죽는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2016년 방송이었는데, 아니 감기가 이렇게 위험하면 나중에 무서운 감기가 나오면 어떡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언 방송도 아니고. 딱 이러고 나서 3년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감기가 원래부터 참 위험한 병이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자, 2번째 질문. 지금 현재 79억이거든요, 전 세계. 자, 죽는 건 아닌데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은, 이것도 퀴즈입니다. 답변 채팅창.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은 감기 아니에요? 감기면은 제가 문제를 안 냈겠죠? 답변이 안 나오네요. 네. 나왔다. 박경대 사장님 정답. 네. 그쵸. 치약이니까. 그죠? 잇몸병입니다. 가장 인류가 많이 걸리는 잇몸병인데, 이게 잇몸병이 입이 아프면 못 씹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잇몸병이, 우리나라야 의술이 좋으니까 그렇지 이제 좀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는요, 잇몸병이 걸리면 씹지를 못해서 죽는 사람도 생긴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병이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천천히 생기는 병이고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병을 키운대요. 즉 한 10,000원, 20,000원으로 우리 그 스케일링 한 번 하면 될 걸 갖다가 병을 키워서 임플란트 하게 몇 천만 원 들게 만드는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리만 해주면은 굉장히 쉬운 병이지만 관리를 하지 않고 병을 키워서 오더라. 그래서 이게 잇몸병의 특징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단순히 치주 질환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이 균이 알츠하이머도 일으키고요, 당뇨병까지 일으키고 또 다른 많은 병들을 일으켜요. 이 입안의 세균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게, 항상 습하고 또 외부의 음식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외부의 어떤 나쁜 물질들이죠. 그러니까 입안에 세균과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칫솔 그 치약을 잘 써야 한다는 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안. 건강한 생활 시크릿 1번. 자, 일어나셔서 기상하신 후에 절대 침 삼키시면 안 돼요. 그죠? 침 삼키시면 안 되고, 제일 좋은 거는 빨리 가서 치약 칫솔을 하는 게 좋은데, 그냥 눈도 안 뜨고 뭐 좀 피곤하니까 최소한 칫솔은 하지 않더라도 뭘 하자? 가글은 하자. 입안은 헹구자. 네. 이게 1번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해야 될 거 뭐? 삼키는 거 참고 빨리 가서 물로 헹구기. 그다음에 물을 드시면서 생수 한 컵을, 우리 미지근한 생수 한 컵을 먹으면서 뭘 드세요? 네, 유산균을 드시는 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게 건강한 생활하는 1번이에요. 이거는 꼭 실행하셔야 됩니다. 양치질 기원 제가 또 이렇게 찾아봤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 시작됐을까요? 네, 이집트 고대 시절. 기원전 5,000년이니까 7,000년 전이 되겠네요. 7,000년 전부터 뭐 돌가루, 씨앗, 뭐 꿀 같은 걸 발라서 입안을 이렇게 청소를 했다고 해요. 신기하죠? 그럼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칫솔이 먼저일까요? 치약이 먼저일까요? 칫솔이 먼저 생겼을까요? 치약이 먼저 생겼을까요? 치약, 미연사님 띵동댕. 네. 치약이 먼저 생겼고요. 칫솔은 요렇게 버드나무 잎으로 만들었대요. 버드나무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치가 버드나무 칫솔에서 유래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선조들이, 그리고 이게 어떤 항균 효과가 있다고 해요. 무슨 우리 그 뭐죠? 우리 선크림처럼. 그래서 그게 선조들이 참 되게 했구나, 슬기로우셨구나라는 걸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 게 바로
치약이다. 깜짝이야. 깜짝 놀랐죠? 이게 바로 접니다. 예, 접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제가 강의를 위해서 찍었는데, 제 이빨 이쁜가요? 안 이쁜가요? 이건 주관식이 아니 주관식인데 이쁜가요? 네, 이쁘죠? 자, 왜 이쁘냐? 바로 요게 라미네이트 시술한 겁니다. 연예인들 다 아는 거. 요 이빨 한 개에 70만 원이에요. 제가 16개인가 했거든요. 꽤 많이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게 연예인들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 이제 나와야 되니까 뭐 스피치하고 할 때 그래서 시크릿에 한번 유행처럼 번졌어요. 예. 그래서 크라운 이상 웬만한 사장님들은 거의 다 했다. 크라운 로얄은 100% 나으신 것 같고요.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잇몸을 제가 할 때, 그러니까 이걸 라미네이트 할 때 이 잇몸을요. 이 잇몸이 원래 울퉁불퉁하거든요. 이걸 레이저로 딱 말았어요. 공사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잇몸 성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돼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이 사진을 계속 쓰려고 했는데 조금 그래서 제가 퍼왔습니다. 딱 퍼왔어요. 이거 제 이빨 아닙니다. 예. 자, 딱 보면은 우선은 일반적인 피부와는 너무 다르죠. 그죠? 치아라는 게 있고, 잇몸이 있고, 뭐 침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할 게 많아요. 단순히 비누로 해결할 게 안 되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1번 미백해야겠죠. 2번 음식물 제거해야 되고, 3번 구치 제거도 해야 되죠. 그리고 4번 연마도 해야 돼요. 굉장히 할 게 많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자, 건강한 생활 시크릿 두 번째, 예, 최소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하자.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칫솔로 스케일링 될까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네, 거의 안 됩니다. 거의. 물론 이제 연마가 있긴 한데 그래서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케일링을 안 하면 우리가 열심히 이빨을 닦아도 조금 무의미할 수 있다. 무의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꼭 스케일링을 하셔야 되고 추천은 이해입니다. 네, 자, 스케일링 꼭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충치 예방까지 한다. 자, 이 많은 것들을 해야 되니까 치약이 어떻겠어요? 치약의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10가지에 가까운 성분이 들어갑니다. 1번 물, 연마 가는 거, 수분전에 이렇게 우리 질퍽질퍽하게 하는 거,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겠죠. 연마제는 어떤 기능이죠? 물리적인 제거. 그리고 계면활성제는 화학적인 제거. 그죠? 그리고 당연히 맛이 있어야 되니까 향료와 감미료가 들어가면서 색소도 들어가고 또 이런 것들이 잘 섞이는 결합제가 필요하고요. 또 방부제가 있어야겠죠. 보존제가 필요하고 또 어떤 기능성, 약효 성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 비누다. 자, 그러면은 일반 피부보다 흡수율이 높다는 게 또 특징이죠. 제가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칼을 이렇게 딱 찔렀어요. 그럼 아파 안 아파요? 아프겠죠. 예. 근데 그거 치료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낫는데. 꼬맸어. 얼마나 걸릴까요? 한 적어도 2주? 그죠? 핀으로 찔려도 한 2주는 티가 나죠? 자, 잇몸을 바늘로 찔러보세요. 피 나죠? 그러고 나서 언제 없어질까요? 복구되는데. 생각보다 안 걸려요. 몇 시간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루 걸리죠? 그만큼 피부가 재생이 빠르다는 거예요. 자, 이거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할까요? 빨리빨리 생성되고 죽으니까 그만큼 흡수가 빠르다는 거예요. 즉, 위험한 곳이라는 거죠. 나쁜 게 들어오면 바로바로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치약을 먹어요. 보통 아이들은 25%까지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건데 예전에 이게 있었죠. 자, 가습기 살균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10년 전이에요. 딱 보니까 2011년에 그 MIT라는 성분이 가습기에 들어가서 임산부 아이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5년 전이죠. 2016년에 치약에서 여기 보면 뭐 부강 안티프라그 아모레퍼시픽 뭐 시린메드가 우리가 쓰는 거 거의 다였어요. 거기에 이 CMIT랑 MIT가 들어갔어요. 치약을 하다가 흡입하면 이걸 똑같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난리가 났었어요. 기억하시죠? 자, 이게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치약 얘기를 계속하냐면 모르고 그 당시에는 안전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 뭐야? 우리를 몸을 죽이고 있었네? 라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분에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성분 얘기를 저희가 조금 더 이따 할 거고요. 요거 빠질 수가 없죠. 자, 이빨하면 뭐가 떠오르죠? 콜라가 떠오르죠.
콜라 하면은 뭐 이빨이 녹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사실일까 아닐까요? 네,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밤이라서 그 사진을 안 보았는데 하루에 6리터씩 콜라 먹은 사람의 이빨 뭐 이런 거 막 사진이 있거든요. 거의 뭐 진짜 혐오 사진이죠. 그래서 안 가져왔는데 우리 이빨에 이제 에나멜이라는 겉에 범람층이라고 하나요? 그 하얀 게 있어요. 근데 얘가 녹아요. 어. 산도가 있는 거에 녹는데 그래서 테스트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이게 콜라예요. 콜라에다 이빨을 담근 거예요. 무려 딱 4일을 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색깔도 색깔이지만 거의 한 30%가 녹았죠. 거의 한 반이 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이거 그렇다. 그죠? 끔찍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줬더니 우리 이하린 사장님 같이 저보다 머리가 좀 안 좋으신 분이 그러면 사이다 먹으면 되겠네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퍼왔습니다. 실제 실험했어요. 콜라, 사이다, 이온 음료, 뭐 에너지 드링크, 우유, 물을 똑같이 실험한 거예요. 똑같이 실험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자, 이온 음료가 pH가 3.3인데 손상력 7. 꽤 심하게 됐죠. 자,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우리 뭐죠? 레드불스 같은 거. 3.1, 산도가 좀 더 높죠? 손상력도 8. 꽤 크죠? 자, 콜라 사이다 마찬가지예요. 색소와 상관없이 pH 2.5 강하죠? 자, 9까지 손상돼요. 그래서 웬만한 이온 음료나 이런 거는 다 우리 치아를 손상시키는구나. 그럼 물과 우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과 우유는 중성이죠? 자, 중성이었던 물과 우유는 손상도가 없었다. 네, 그래서 산도가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요거는 여담이지만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많이 드시고 이런 산성 음식을 먹은 후에 뭐 식초도 그렇고 김치도 뭐 신 것도 그죠? 어떻게 하면 좋다? 물로 헹구자. 칫솔 치약은 더 좋은데 설사 칫솔 치약을 못 하더라도 물로 먹던 헹궈서 먹으면 좀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서 드시던 뱉던 한 물 가글을 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불소 치약이에요. 플로라이드 투스페이스트.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제 뭐 인류를 어떤 구한 거에 아주 뛰어난 이제 치약이라고 나왔는데 요게 또 안 좋은 거라고 또 소문이 나면서 "쓰면 안 돼." 이런 게 막 인제 서로 지금 팽배하고 있고 지금은 뭐 아직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이제 불소 치약을 기능성으로 쓰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좀 조사를 했어요. 자 보니까 이제 플루오라이드라는 게 단독으로 있을 수는 없고 화합물로 치약에 존재하는데 불화나트륨과 일불소 인산나트륨 두 개로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성능은 불화나트륨이 더 좋다라고 해요. 근데 요것들이 들어가서 치아를 코팅을 해 줘요. 그러니까 아까 산 같은 거에 대한 저항성을 더 길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빨이 튼튼해지고 좋아요. 그래서 저희 딸내미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하린 사장님이 애들을 데리고 가서 치과에 가서 뭐 이렇게 발랐는지 뿌렸는지 입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불소 코팅을 한 거야. 근데 불소 코팅을 해서 제가 오늘 딸내미한테 "딸내마 너 그때 막 어땠어?" 그랬더니 되게 썼다고 해요. 그래서 "너 먹었어?" 그러니까 다행히 뱉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삼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소 코팅을 따로 해 주기도 하더라.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치약으로도 쓸 수 있고 한데 보통은 치약 기준으로 표준이 1000 ppm이에요. 그리고 저농도 아이들용이라고 나온 게 500 미만. 근데 실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000에서 1100을 쓰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1400에서 1500을 써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1500 짜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전문가들 그러니까 의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1000 ppm 이상을 썼을 때 불소에 대한 효과가 뛰어나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농도는 효과가 좀 미비한데 위험성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전한 무불소를 쓰든지 제대로 쓰려면 1000 ppm 이상을 써야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였죠. 바로 불소가 유해하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3세 이전 아동은 미국에 실제로 써 있는 거예요, 치약에. 3세 이전의 아동은 저불소 치약 500 ppm 미만의 치약을 얼마만큼 쓴다? 따로 따라야지. 거의 뭐 쓰지 말라 소리죠. 6세 이하는 몇 알? 완두콩. 그러니까 진짜 조금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치약 광고에서 보면 어떻죠? 그냥 치약에다가 그냥 막 이빨 그냥 이렇게 막 그죠? 이빨이라고 쓰면 안 되지. 가득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광고고 실제로 이렇게 적은 양을 써야 된다. 그리고 어른은 실제 칫솔의 반 미만으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른은. 그래서
좀 적게 쓰라고 하는데 이제 불소가 이렇게 좀 위험성이 있다고 해요. 특히 불소 중독증과 침착증에 걸리면 뼈에 특히 이상이 생기고요. 근육과 힘줄에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 이거 2020년 자료예요. 2020년대가 되게 아주 엄청난 게 발표가 되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불소를 수돗물에 넣은 거예요. 치아를 건강하게 하려고. 한 1900년도 후반부터. 그 결과 불소를 먹은 임산부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IQ가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불소 치약과 불소 수돗물로 위험하다라는 것들, 이건 2021년 자료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네. 되게 좀 몰랐지만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190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도 상수도에다가 불소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소를 넣었는데 그냥 다 우리 전 국민이 먹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자 1번 정수기로 불소는 정제가 되지 않습니다. 걸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우리 끓여 먹었다. 정수해서 먹었다. 그냥 불소 다 먹은 거예요. 끓여도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소를 먹었다. 근데 이게 인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 반대를 엄청나게 해 가지고요. 이렇게 뭐 수돗말 불소와 반대 운동, 뭐 시흥이 들어갔대요. 하면 안 돼요. 막 민원 청원 걸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지금 어떻게 됐다. 이게 2018년도 사진이거든요. 지금은 어 뭐 정확한 자료는 못 찾았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2020년 11월 자료에 수돗물에서 불소가 사라지고 오존으로 대체가 됐대요. 네. 그러니까 1900년대 후반부터 2020년 전까지는 우리가 불소를 엄청 먹은 거야. 찝찝하죠. 네. 그래서 이왕이면 전문가들은 불소치약 쓰라고는 하는데 불소 수돗물과 불소치약을 쓰는 우리 인간이 좀 찝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결론은 어떤 치약을 쓸 거야라고 했을 때 시크릿은 무불소 치약을 선택했다. 예. 그것도 알려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 퀴즈 나가요. 우등생 퀴즈인데. 자 누가 가장 이빨에 안 좋을까요? 1번 콜라 한 개 원샷한 1번. 2번 가나 초콜릿 한 개 통째로 먹은 사람. 3번 인절미 먹은 사람. 셋 중에 누가 제일 안 좋을까요? 객관식. 1번. 정답 나왔다. 박경자 사장님 정답. 네, 3번입니다. 3번. 네. 좀 생뚱맞죠? 이거 콜라 얘기해놓고서 뭐 산 얘기해놓고서 정답은 인절미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보니까 산도도 산도인데 입안에 머무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어떤 산도와 뭐 설탕도 안 좋은 건 틀림없는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건 뭐였다? 입안에 껴있는 시간. 예를 들면 뭐 젤리, 엿, 인절미, 이빨 사이에 낀 고기의 어떤 찌꺼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약, 불소, 무불소 치약을 따지기 전에 치실과 워터픽, 칫솔질을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논란은 크게 저는 큰 어떤 의미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콜라를 하루 종일 물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실험보다는 이빨을 자주 헹궈서 음식물을 없게 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 예. 그래서 저는 안전한 그래서 논불소를 택했습니다. 바로 시크릿 치약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가지가 안 들어있는데 플로라이드 프리라고 먼저 써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자극 약 알칼리 제품. 그죠? 우리 그 강알칼리는 잇몸을 많이 자극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두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는 약알칼리. 자극이 적고 불소가 빠진 아주 안전한 저자극성의 치약이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면활성제 볼까요? 이거 두 번째 라인인데 저 음이온, 양이온 이거 양쪽성 기억하시죠? 특히 양쪽성 이온은 계면활성제는 저자극이다. 이온은 아예 거의 자극이 없어 화장품을 쓴다. 기억하시죠? 자, 근데 대부분의 제품들이 뭘 썼냐면은 바로 음이온 계면활성제 써요. SLS, 소듐 라우릴, 라우레스 설페이드. 그래서 얘네들을 썼던 제품들을 한번 봤는데, 자, 얘가 안 좋은 이유는 이거예요. 건조하게 만들고 자극을 주면서 체내 축적이 돼요. 체내 축적이 되면 암도 일으키고 굉장히 안 좋다고 하죠. 근데 아까 말한 점막으로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치약은 진짜 쓰면 안 돼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무려 SLS를 쓰는 제품들이 어떻게 얼마나 있냐 바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냥 슈퍼에서 파는 대부분 치약은 다 저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어디 건지 절대 모르겠죠? 아메땡 글리스땡 치약. 이게 보면은 예전에
이거 제가 되게 깜짝 놀란 게 예전에 아메이 치약은요. 파라벤이 왕창 들어갔어요. 절대 쓰면 안 되는데 블리스터 좋다고 1등 치약했어요, 치약 중에서. 사람들이 파라벤을 그렇게 먹은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래서 다행인 건 뭐냐면 뉴스땡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뉴스킨 바디바 비누 같은 거에도 파라벤 다 들어 있었거든요. 한 16년, 7년까지 14, 15에는 확실히 들어 있었고 16년 이후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바뀌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아메땡 글리스터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다만 라우릴 황산 나트륨 이게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드의 다른 명칭이죠. 소듐 라우레스 SLS 쓰고 있다. 그리고 엔사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SLS 들어가 있죠. 그리고 메디안 치약, 페리오 치약, 뭐 주겸 치약 다 SLS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쓰면은 나쁘다, 큰일 난다라기보다는 찝찝한 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들어있는 치약을 쓰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근데 시크릿은 SLS 프리 안 들어있다. 네, 안심이 되죠. 거기다 트리클로산. 저 트리클로산이 뭔지 몰랐는데 항균제예요. 그냥 그 뭐지 우리 그 균 있을 때 먹는 거 뭐죠 그거? 항생제. 약간 항생제 같은 효과를 나는 건데 이게 어디 안 좋냐면 갑상선과 간을 망가뜨려요. 암을 일으키고요. 또 더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트리클로산을 많이 축적된 사람들은 나중에 항생제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괜히 치약 썼다가 항생제 안 들어오면 정작 큰일 났을 때 큰일 나죠. 이게 그렇게 안 좋은 건데 이게 이슈가 어떤 붐처럼 어 항균 치약으로 막 잘 팔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14년도 16년도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항균 치약으로 불렸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머리가 아프다. 파라벤 치약과 트리클로산 치약은 발암 물질이다라는 게 이제 막 기사가 나오고 막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크릿은 어떻게 했다? 시크릿 치약은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을 뺐다. 네. 안심이 되시죠? 그래서 아까 먹어도 되나요?라고 했을 때 물론 먹으면 안 좋지만 이런 네 가지가 들어있는 치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네. 그래서 제가 시크릿 치약을 추천드리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이 성분표를 봤더니 이렇게 한 16가지가 들어있어요. 쫙 들어있고, 아까 성분표 봤죠? 보셨죠? 이거랑 제가 막 이렇게 해봤어요. 딱 연결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1번 물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탄산칼슘과 함수 이산화탄소 뭐냐면 연마제, 폴리싱인데 이 연마제가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강하다는 거는 하얗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다만 잇몸에도 자극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약한 걸 써야 되는데 이 탄산칼슘과 함수 이산화기서는 강한 편에 속하는 연마제예요. 그래서 이빨이 하얘진다. 다만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뭐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연마제고요. 그다음에 이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스 나트륨 이거 뭐냐면 안약 아시죠? 인공 눈물. 안약이 아니라 인공 눈물. 네, 눈물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체에 들어가도 해가 없는.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질퍽질퍽하게 해주는. 네, 우리 치약이 딱딱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소르비톨도 마찬가지로 음식에도 쓰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점증제, 이렇게 우리 치약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요. 소듐 라우로 일사 사코시네이트는 계면활성제. 그리고 코카미도 프로필 메타인도 계면활성제. 근데 얘는 아까 우리 양성, 그러니까 순한 아이들이 쓰는 치약 같은 거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지만 SLS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약간 유아용 치약 같은 느낌의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계면활성제가 들어갔다. 네. 그리고 멘톨, 사카린, 리모네는 이제 향료인데 우리 치약 소금 치약인데 막상 입에 넣으면 어떻죠? 달달하죠. 왜 달았나 봤더니 바로 사카린. 네. 사카린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멘톨과 리모네는 이제 화하게 하는 거. 네. 그래서 화한 느낌. 근데 이게 뭐 천연이니까 네. 그런 아주 좋은 재료를 썼죠. 그리고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색소예요.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뭐 설탕, 뭐 사탕에도 들어가고 뭐 콜라인가 초콜릿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색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은 뭐죠?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 파우더. 그죠? 순한 베이킹 파우더. 그리고 잔탄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증시키는 거. 약간 질퍽질퍽하게, 쫀득쫀득하게 하는 거.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방부제가 바로 벤조산 나트륨. 그러니까 약간 이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시크릿은 소금이 들어서 방부 역할을 해요. 방부제 없어요라는 분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방부제 들어갑니다. 소금으로 방부 역할을 하려면 뭐 짜야겠죠. 뭐 절여야겠죠. 그래서 방부제가 들어가는데 뭐 파라벤이나 이런 좀 안 좋은 방부제가 아니라
우리 식용으로 쓰이는 벤조산 나트륨이 들어갔다. 그래서 아까 먹어도 되나요에 대한 같은 질문이죠. 먹어도 되는 보존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 잘 만들었다. 물론 먹으면 안 좋지만. 자, 그다음에 알란토인은 이거 우리 스킨에 많이 들어보시죠. 수분을 막 해준다는 건데 염증을, 그러니까 잇몸의 염증성을 없애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랬죠. 나 잇몸이 시리고 뭐 잇몸이 있었는데 시크릿 치약수가 없어졌어. 입에 혓바늘 했는데 시크릿 치약수가 막 되게 좋았어. 이게 어떤 알란토인 그리고 미네랄, 시솔트의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순하게 잘 만들어진 치약이다. 그래서 굉장히 강추 좋은 치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프리미엄의 건강을 생각한 너무나 좋은 치약이었다. 안심하고 쓰자라는 거를 추천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사가지가 없는 우리 시크릿 치약은 먹지 마세요. 예. 이빨에 양보하세요.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치약 강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안심하고 쓰시고요. 또 미국은 빨리 나와서 우리 사장님들, 정사님, 신이사님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 시크릿 제품은 정말 안전과 건강을 추구하는 회사라는 게 하나하나 제품을 볼 때마다 점점 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알리시고요. 건강해지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승급도 많이 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